네, 여러분 일단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연찬에 참석하셔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죠. 특히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호랑이의 줄무늬는 밖에 있지만 사람의 줄무늬는 안에 있다. 결과적으로 이 배신자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식의 해석이 가능한 그런 은유적인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장동혁 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치단결해서 우리가 소수라고 위축될 것이 아니라 그럼 국민들도 위축된다. 더 과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이 올림픽공원에서 일구어낸 이 선관위 특검 같은 투쟁 실적을 앞으로도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여러 언론들의 또 해석들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장동혁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라고 하는 논조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는 재래식 미디어들도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정립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당내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JTBC 관련해서 회생 절차가 게시가 됐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중앙일보에서 조금 논조가 바뀐 모습 여러분들 보이시죠? 네, 지도부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박근혜 전 대통령님 말씀 인용하면서 이 보수 결집에 장동혁 대표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라고 사실상 장동혁 천하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보수 진영 내에서 현재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은 장동혁이다라고 하는 다소 낯선 지금까지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그런 논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당의 큰 어른으로서 중심을 잡아주신 아마 그런 메시지의 또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 이 시사저널이란 매체는 사실 장덕 대표에 대해서 항상 좀 불편한 기사, 비토만 좀 늘어났던 그런 매체인데 이 시사저널에서도 좀 비슷한 헤드라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기사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이건 좀 여러 사족이 좀 달려있긴 한데 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일단은 좀 헤드라인 자체는 좀 불만이 있어 보이죠. 장덕 대표가 너무 잘 돼서 불만.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약간 심술도 읽힙니다만, 뉴 장동혁이란 표현은 저는 좀 동의하진 않습니다. 장덕 대표께서 1.5선 당대표로 이미 1년 동안 우리 당의 많은 체질을 바꿔왔기 때문에 굳이 뉴라는 표현을 붙일 필요가 없죠. 이거는 좀 부제까지 같이 살펴볼게요. 좀 부제에 재밌는 부분들이 많은데, 네, 그래서 우리 정현경 기자가 연찬회에 대해서 여러 국회의원들의 이 분위기, 기조들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네, 국민의힘의 이 어떤 지도부가 중심부로서 더 단단한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당권파들이 들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늦게 와서 일찍 떠난 어제 거의 초상집 같은 분위기로 눅눅하게 앉아있던 그 친한파 무리들. 아마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부디 그렇게 눅눅하게 칙칙하게 앉아서 우리 중도보수 갤러리처럼 거의 저주를 퍼붓다시피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좀 믿고 싶고요. 어쨌거나 이 행동으로 보여준 것은 굉장히 어제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비주류들은 네, 좀 불편함을 느꼈다라고 하는 취재의 깁니다. 달라진 권력의 공기 이건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당권을 중심으로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당무가 이루어지고 있던 와중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에 공감은 되진 않지만 어쨌거나 재래식 미디어들이 봤을 때도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정점식이 초청한 박근혜마저 장동혁의 자산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저희는 이미 다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네, 한동훈, 오세훈 등 이 짬통합파들 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어제의 어떤 연찬회, 오늘까지 이어진 연찬회의 기류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신 이 모습인데요. 네, 결과적으로 우리 주류우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자유우파 진영이 가지고 있는 염원과 갈망이라고 하는 것, 박근혜 대통령께서 겪으신 바와 우리가 겪고 생각하는 바가 일치한다, 전혀 다르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될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 확인할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자, 반면에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오독을 하는 매체들도 있죠.
조선일보 같은 매체들은 좀 오늘도 삐딱선을 타는 것 같은데 뭐 그냥 또 이혜인 기자예요. 또 이혜인 기자입니다. 조선일보 기사. 네, 뭐 일단은 스트레이트 기사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이 기사의 어떤 의도가 이제는 좀 읽히실 거예요. 왜 굳이 이 워딩을 따와서 이런 기사를 썼을까? 제가 좀 분석을 해보자면요. 내부 분열이 가장 무서운 적이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우리 오준무가 요즘 품어 이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조선일보에서는 이제 이틀 전 사설에서도 장동혁 대표의 보수통합이라고 하는 1주년 기자회견 워딩을 갖다 쓰면서 이준석, 오세훈, 한동훈부터 품어라라고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했죠. 사설에서. 그래서 이 내부 분열이 가장 무서운 적이다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워딩도 본인들 마음대로 비틀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장덕 대표께서 분명히 보수 통합이라고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내부 분열이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베이비시팅 하시는 오준무가유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일단 보수가 아니고요. 통합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부가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에 있잖아요. 왜 내부입니까? 한동훈 씨 무소속이시잖아요. 왜 내부입니까? 오세훈 시장 최종 유죄 확정되면은 우리가 서울시장 다시 재보궐선거 이기기 위해서는 절호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청들이 쇄도를 할 텐데 내부로 엮기에는 좀 부적절한 측면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장덕 대표께서 굉장히 정교하게 워딩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장동혁 대표께서는 이 보수 통합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건국과 산업화라고 하는 우리 국민의힘의 레거시에 대한 자긍심 이와 같은 취지의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합치는 게 보수 통합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국민의힘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동지애로 뭉친 사람들끼리 통합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입만 열면 보수 레거시를 부정하기 바쁜 그런 짬통합 세력들까지 전부 다 포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립하지가 않겠죠.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누구보다 통합을 거부해왔던 것은 오준무가유들이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누구랑 절연해라, 전륜해라, 쇄신해라, 청산해라 이런 표현 제일 많이 쓰는 거. 사퇴해라, 청산해라, 쇄신해라, 절연해라 이런 표현 제일 좋아하는 게 오준무가유 아니었습니까? 본인들이 칼자루 쥐고 있을 때는 그렇게 여기저기 다 나가라고 잡돌이 드잡이 다 해놓고 본인들이 수세에 몰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와서 나를 품어라 통합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도 파렴치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런 조선일보 기사의 이 의도성 우리가 좀 잘 읽고 리딩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그와 동시에 이제 언론들의 해석은 이렇게 뭐 다소간 어쨌거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장동혁 지도부에 힘을 실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져요. 다만 이런 식으로 몇 개의 문장들을 비틀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여러분 이런 해석들이 지금 이 친한파에서는 정말 거의 망상에 가까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도 이따가 잠깐 더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삐딱선 타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조용히나 있으면 다행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연찬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단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불만이신 분들이 좀 계신가 봐요. 일단 제일 황당한 이야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친한파들은 뭐 어제 연찬에 있기 전까지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 한동훈에게 힘을 실을 거라는 등 뭐 친윤과 박근혜 한동훈의 뭐 연대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등 거의 뭐 이세계 거의 외계어 구사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적중률 0%짜리 분석 내놨는데 오늘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이제 보도들이 줄 이으니까 이제는 현실을 부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실 부정. 인지 부조화가 오면 보통 이런 현상들이 펼쳐지죠. 우리 윤희석 대변인의 오늘도 발언 저희가 좀 발췌를 해봤는데요. 듣고 너무 황당해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아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게까지 보진 않아요. 그 지도부라는 단어가 그쵸. 장동혁을 의미하는 거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화법상도 그렇고 당 지도부도 있어요. 그렇게 네. 따지면. 그래서 원론적인 차원에서 그럼 중심으로
단합하려는데 지도부 빼고 지도부가 아닌 사람들끼리 단합해서 이럴 수는 없으니까 예. 관용어처럼 나온 단어라고 저는 봐요. 네. 네. 그러면 우리는 정점식 원내대표의 의도를 봐야 하지 않을까. 뭡니까? 거기까지 생각해 봤는데 네. 뭐 말씀하셨잖아요. 소장님도 패널로 말씀하실 때 아마 중간 단계 성격의 비대위는 분명히 있어야 할 테니 전당대회 앞두고 뭐 장독 지도부를 꼭 무너뜨린다 이런 차원보다도 아마 그 차원까지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것이 그 작업이 본인의 원내대표 임기 안에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게 아닐까. 네. 그렇다면 장독 대표 임기를 2년 꽉 채우는 건 아닌 거죠. 네. 참 친한파로 평론하기가 점점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생각이 들죠. 정말 이 본인도 이런 얘기하면서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윤희석 전 대변인이 해괴한 뭐 메타인지가 어쩌고 하면서 자기들은 윤 대통령 등지고 오만 이 배신의 칼날을 들이밀어 놓고 주진우 의원이 한동훈한테 그럴 순 없는 거 아니냐. 적어도 반하는 안 하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열변을 토할 때는 조금은 진정성이 느껴졌는데 오늘은 본인도 본인 이야기하면서 좀 어처구니가 없나 보죠. 마지막에는 본인도 웃음을 못 참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자 일단 뭐 굉장히 해괴한 해석들이 등장을 하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무튼 뭐 지도부로 뭉쳐라 얘기를 한 것 같기는 하지만 뭐 지도부가 꼭 장동혁 대표만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뭐 정점식 원내대표도 지도부 아니냐. 그러면서 오만 해석을 애둘러서 정점식 대표에게 마치 힘을 실어준 것처럼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처럼 그래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제가 해설을 하는 겁니다. 이게 거의 뭐 외계어순이라서요. 많은 번역이 좀 필요한데 제가 좀 번역을 해보자면 지도부가 원내대표도 지도부다.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본인이 하면서 네,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건 약간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말씀을 등에 업고 이 중간 단계의 비대위를 꾸릴 수가 있다. 장동혁 대표가 임기를 못 채울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괄호치고 그럼 한동훈의 복당도 가능하지 않겠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대체 언제까지 YTN 같은 방송통신사에서 보도 전문 통신사에서 이런 해괴망측한 대체 이 논평을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이건 정말 뭐 당의 주류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대단한 정보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온몸 비틀기를 해서 한동훈에게 불리하지 않게 억지 해설을 하고 있는데 참 보기가 딱할 지경이죠. 자 일단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냥 지도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쳐라 라고 했고요. 아니 여러분 지도부의 수장이 누굽니까? 뭐 이걸 제가 설명드려야 됩니까? 당연히 당대표죠.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사실 당연하게도 정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뭐 의도할 것도 없다. 오히려 언론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정점식 원내대표가 깐 판에서조차도 장동혁 대표가 주인공이 됐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점식 원내대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정점식 원내대표는요. 그렇게 막 싸움을 좋아하거나 갈등적인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원내대표 본인이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뭐 중간 단계 비대위 어쩌고 하면서 마치 원내대표가 대단한 당대표를 넘어서는 실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그런 국회의원들, 윤한홍 의원 같은 사람들이 뒤에서 계속해서 충동질을 하면서 원내대표를 움직이려고 하니까 이런 무리수들이 나오는 거고 근데 그런 의원들의 의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구태스럽고 구시대적이라서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뿐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무슨 뭐 국회의원들 민원 처리하듯이 이런저런 행보하면서 뭐 당대표에 대한 뭐 선긋기 내지 디커플링 시도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것 자체가 전혀 통하지가 않고 있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처럼 정말 국가의 수장으로서 또 당과 국가를 이끌어본 입장에서는 이런 국회의원들의 구태의연한 해석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만 어제 드러난 거예요. 정말 안타깝고 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친한파들의 망상소설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걸 보도랍시고 실어주는 이 재래식 미디어들도요. 좀 부끄러움을 느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기사라고 이렇게 큰 따옴표 헤드라인까지 걸어서 보도를 내주고 있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게 바로 여론 조작이고 여론 호도고 일종의 사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자기 자신도 납득 못하고 자기 자신도 신뢰 못할 그런 논평을 하고 있는 윤희석 전 대변인께는 제가 심심한 좀 애도의 말씀도 좀 전하겠습니다. 뭐 댓글 7개 달린 거 보니까 뭐 보는 사람도 뭐 저희나 되니까 봐드리는 거지 관심도 없을 것 같기는 하네요. 참고로 저희 어제 박근혜 대통령 클립은 이미 조회수가 20만을 넘었다라고 하는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윤희석 대변인처럼 또 이제 불만 가득하고 삐딱선 타는 또 이런 의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마나한 이야기 하면서 또 괜히 또 이제 내부 분란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김용태 의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김용태 의원은 이렇게 좀 좌파 방송 나가서 좌파들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 들러리 서주고 좌파들 놀이개로 인지도 쌓는 게 그 정치의 대전략인 것 같죠. 아무리 봐도 뭔가 들어볼 만한 얘기 하나도 없고 그냥 그 한겨레 경향신문 사설에 그대로 나올 법한 이야기 복사 붙여넣기해서 MBC 나가서 상대방 말에 맞장구 치면서 어이구 김민석 말이 맞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다음에도 섭외 잘 되면은 어떻게 그 의정활동 좀 안녕하십니까? 이런 이야기 김민석이 이야기를 하는 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온 게 무슨 퇴행적이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맞장구를 치고 있어요. 정점식 원내대표만도 지금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점식 원내대표조차도 이런 민주당의 말 같지도 않은 공격에 그럼 너네들도 문재인 부르든가 라고 받아쳤습니다. 당신들도 그렇게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전직 대통령들이 인기 있고 결속이 되고 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되면은 너네들도 문재인 데려오면 되잖아. 왜 본인들은 문재인 워크숍에 안 데리고 오면서 결과적으로 인기 없으니까 혹은 친명 그룹들이 불편해하니까 못 데려오는 거면서 왜 남의 당 행사에 감나라 배너라야 이렇게 되치기를 했거든요. 정점식 원내대표만도 못한 이 개별 국회의원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이 퇴행적이다라고 하는 해석을 뭘 겸허하게씩이나 받아들입니까? 이 김용태 의원이 어쨌거나 90년대생 최연소 국회의원이죠. 국민의힘에서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본인이 평론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시대의 잔재, 구태, 퇴행적이라고 뭔가를 지적을 하고 싶다면 적어도 본인이 그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본인도 플레이어잖아요. 남일처럼 국민의힘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그건 조금 합리적이진 않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요. 평론가들이 하는 거고요. 그 댓글 쓰시는 그 사이버 전사들이 하는 거고요. 지금 본인은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 어떤 식으로 국회의원 됐건 간에 할당제로 됐건 청년 가산점으로 됐건 간에 어쨌거나 플레이어가 됐으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폄훼를 할 거면 그럼 본인이 그것보다 뭐라도 나왔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시든가요. 김용태 의원은 지금 의정활동 2년 넘게 하면서 어떤 실적들을 거뒀고 어떤 족적을 남겼습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무려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큰 완장을 차면서 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나요? 선거 끝나고 나서 책임을 졌습니까? 지금 남들한테는 사퇴하라고 하시는 분들 정작 본인은 대통령 선거 패배하고 나서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어깃장 피우면서 몇 달을 버텼습니다. 김용태 의원 본인은 책임 안 지시잖아요. 나이만 젊지 퇴행적으로 정치하시잖아요. 그때 그래서 오죽하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슨 의총만 열면은 본인이 무슨 5대 개혁을 하겠다면서 그 개혁을 본인이 하겠다, 임기 연장시켜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워낙 징징대니까 오죽하면 의총까지 보이콧을 했겠습니까? 남들한테는 물러나라고 사퇴하라고 이야기 잘하고 본인은 아무 책임도 안 지는 게 이 자칭 소장파 정치라고 한다면 과연 이 나이만 어린 정치가 과연 구시대의 정치를 퇴행적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자, 여기서 본문 내용들을 보면은 더 가관입니다. 딱 유승민 전 의원과 똑같은 논리를 설파를 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김용태 의원의 주장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찬탄 반탄으로 나뉘어져서 아직까지 갈등을 하고 있으니 찬탄파들도 대승적으로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찬탄파도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통합의 메시지를 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실망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이 자칭 소장파들을 보면요. 자기 자신한테는 그토록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상처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감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게 과연 존재는 하는 건가?
본인 합리적이라고 하는 포장지 딱지만 뒤집어 쓸 수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 주류로 평가가 되는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까지 갈 것도 없이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간 겪었던 고초에 대해서 뉴스 몇 개만 봤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 같지도 않은 사유로 내부에서도 공격을 당하면서 탄핵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었고, 탄핵 직후 문재인에게 권력을 홀라당 내주면서 적폐청산이 어쩌고 하면서 수감 생활까지 하셨잖아요. 그 노쇠하신 나이에 몇 년 동안 수감 생활까지 하고 이제와 겨우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더군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와 같은 아픔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께서 느끼셨을 상처나 아픔, 분노, 그런 감정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연찬의 말씀이셨습니다. 그걸로 모자랍니까?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걸 넘어서 오히려 더 품어줘야 한다? 나를 탄핵시킨 사람들도 나는 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진영을 망가뜨리고 아직까지 자칭 소장파 노릇하는 사람들에게 잘했다고 칭찬이라도 해줘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은 전직 대통령들에게 이렇게 무리한 요구들, 자기네들은 자기들 멋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좌파방송 나가서 놀이기 역할하고 맞장구나 쳐주고 앉아있으면서 대충 인지도 쌓아서 정치 계속할 생각만 하고 있으면서 참 다른 사람들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밀죠. 본인은 선거를 패배하고도 물러나지도 않으면서 선거 선방한 장독 대표한테는 사퇴하라고 호통치고, 탄핵의 아픔을 겪고도 이 자리까지 무거운 걸음 해준 박근혜 대통령께는 아이 기왕 오신 거 찬탄파들도 좀 품어주시지 왜 그런 것도 못 해주셨어요. 퇴행적이라고 하는 김민석과 민주당의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앉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자꾸 절연절연 얘기하는 분들께 제가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본인이 진짜 벤치면요, 본인이 진짜 훌륭한 정치인이면요, 남들 똥차라고 굳이 모욕 주지 않아도 알아서 그 사람들 잊고 새로운 정치에 베팅을 하게 됩니다. 굳이 이런 식으로 오만 미사여구 붙여서 남들 모욕하지 않아도요, 본인이 똑바로 된 정치인이면은 본인이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평론가가 아니라 정치인이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책 없는 미래도 그렇고, 김용태 의원도 그렇고, 김용태 의원도 대책 없는 미래 소속이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정치 문법들, 기존에 있었던 정치인들의 어떤 여러 말씀들과 역사의 과정들에 대해서 폄훼하기 바쁘고, 적어도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쇼앤프루브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퇴행적인 정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김용태 의원을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의 이 발언들이 다시 한번 좀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유승민 전 의원이 정말 무슨 연진이가 동은이한테, 문동은한테 우리 슬슬 이제 볼 때 되지 않았어? 그때 조금 우리 생각이 달랐던 거잖아.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괴롭힌 것도 아니잖아. 뭐 그 정도는 견딜만 했잖아. 이제 좀 나도 품어주면 안 돼? 너가 나와서 나 학폭가해자 아니라고 기자회견이라도 해주면 안 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 여러분들 보셨죠? 유승민 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내가 1년 전부터 연락드리고 있는데 답이 없다. 나는 화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께서 답이 없다. 이따위 이야기를 하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부적인 내용들, 김용태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탄핵에 대한 입장이 달랐다라고 하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당내에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탄핵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들어보고 싶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우리의 배신자라고 하는 공격을 좀 무마시켜줬으면 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쩜 그렇게 황당할 만큼 뻔뻔스러울까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인고의 시간을 홀로 인내하시면서 감내한 것만으로 부족해서 본인들에 대해서 노골적인 비판과 비난을 쏟아내고 감정을 쏟아내지 않는 걸로는 부족해서 우리를 품어라? 내가 비록 탄핵에 찬성했지만 아유 감옥 좀 갔다 올 수도 있지. 탄핵 좀 당할 수도 있지. 입장이 좀 달랐던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품어. 이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딱 이런 워딩으로 나온 겁니다. 통합 생각 묻고 싶다. 탄핵 찬성한 게 뭐 큰 죄는 아니잖아. 탄핵의 강 건너자. 이 말은 즉 나를 좀 사면해주면 안 돼? 내가 아직도 지금 여러 국민 시민들 당원 지지자들께 좀 욕먹고 있는데 나 좀 풀어주면 안 될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박연진이 문동은한테 야 나 좀 욕 좀 먹고 있는데 학폭 좀 했다고 내가 고데기 좀 가지고 너한테 화상 좀 입힌 게 뭐 어쩌다고 뭐 큰일이라고 기자회견 좀 해줘. 별거 아니었잖아. 생각이 좀 달랐던 거지. 우리 그 학폭의 강을 좀 건너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전 정말 너무 쇼킹한 인식입니다. 정말 단순하게 탄핵이라고 하는 고초만 겪었던 것이 아니라 온갖 이 사회의 이 비난과 온갖 억가들을 전부 다 당하면서 심지어 법적으로까지 수감생활까지 하고 몇 년 전에야 겨우 이 사면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나를 좀 만나서 이 탄핵의 강을 좀 같이 건너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 연락을 왜 안 받느냐라고 언론 나와서 홍보를 한다는 거 너무도 경악스럽고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퇴행을 논하고 무슨 쇄신을 논합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보수가 아니고 우리 내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배척당하는 이유는 입장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탄핵 찬반에 대해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런 입지가 되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배신자라고 하는 지금 멸칭을 듣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무수하게 많은 권력들을 얻었고 그런 권력들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권력을 함께한 동지들을 배신하고 자신을 그 자리에 내세워줬던 그 대통령들을 배신하고 당원 동지들을 등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정치를 했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이 진영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을 끊임없이 모욕을 했기 때문입니다. 탄핵에 반대를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수구정치다, 구태정치다라고 비난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동훈 씨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극우다, 음모론자들이다, 윤어게인이다 그러면서 온갖 재래식 미디어 좌파들 프레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공격했던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찬탄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내부 총질을 했던 것을 생각이 좀 달랐을 뿐인데 왜 같이 못 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고요. 여러분들께서 자기밖에 모르고 본인 주인공 되기 위해서 본인들이 상처 줬던 사람들까지 전부 다 이용을 하는 이런 파렴치한 폐륜적인 인사들이기 때문에 반조직적인 인사들이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직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당원 지지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조선일보의 희망사항과는 전혀 별개로 우린 이런 분들을 보수로 정의하지도 않고요. 내부로 정의하지는 더더욱 않습니다. 보수적인 가치를 쫓은 적도 없고 가치 내부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동지로 바라보고 함께 가고자 하는 의지가 저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왔던 이런 자칭 소장파, 통합파들의 반응 자체도 우리가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송석준 의원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송석준 의원도 뭐 여러분들 이름 잘 모르시겠죠. 뭐 이분도 유튜브 검색해 보면 뭐 구독자 한 500명은 될까? 뭐 이제 그런 분이신데요. 뭐라고 이제 또 구시렁구시렁 페북에 올려놨더라고요. 네, 뭐 국회의원 연찬회가 마무리가 됐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을 왜 모셔왔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단합만이 강조된 퇴행적 단합만이 강조된 워크숍 분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박근혜 대통령 쉬셔야 되는데 굳이 여기까지 왜 모셔와서 방패막이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네요. 송석준 의원은 참 황당한 이야기를 하죠. 그 박근혜 대통령 누가 초청했습니까? 정점식 원내대표가 초청하셨잖아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초청하셔가지고 온 거잖아요. 뭐 누가 박 대통령을 불러서 방패막이를 세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송석준 의원은 뉴스도 안 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구시렁대는 이런 모습. 송석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연찬에 오셔서 정말 원론적이면서도 좋은 얘기 해주신 게 뭐가 그렇게 불만이어서 이렇게까지 뭐 지도부가 방패막이를 했다느니
무슨 뭐 퇴행적인 단합만을 강조했다는 이따위 이야기를 할까요? 본인이 단합 못하고 삐딱선 타면서 이탈하면서 고문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정당하다라고 하는 항변이라도 해보고 싶었던 걸까요? 송석준 의원도 뭐 얼마나 이 민심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이렇게 당심 깔아뭉개고 전직 대통령 깔아뭉개고 본인만 잘났다라고 하는 식의 퇴행적인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당이 대통령 2번 끌어내린 패륜적 정당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피디님께서 바로 또 찾아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이성건 의원보다는 한 500분 정도 더 많이 구독자 보유하고 계시네요. 송석준 의원도 뭐 재선 의원인가요? 3선 의원인가요? 제가 잘 뉴스를 통해서도 뵐 일이 없어서 모릅니다. 좀 죄송하게도. 민심 타령하면서 정작 참 두 분을 합쳐도 이렇게 초라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식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남들에게 퇴행적이라고 강성층이 어쩌고 비난할 만한 자격을 얻게 되셨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여러분들 송석준 의원도 과거 우리 당원들을 향해서 전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원들께서 전륜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보고 나니까 우리 당원들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아직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황당한 이야기를 해서 문매를 맞았었죠. 제가 그 기억은 좀 나네요. 당원들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 말을 뒤집으면은 본인들이 하는 정치는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까요? 참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남이 만든 플랫폼에 나가서 하나마나 한 장단 맞추기식 좌파들 노리개 역할 좀 그만하시고 좀 자기 자신의 공간에서 대중 설득이라고 하는 대중 공감성이라고 하는 정치의 직분을 좀 다하셨으면 한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 제가 이성건 의원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박민영 TV 채널에서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해드렸는데도 구독자가 늘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인지도라고 하는 거 노출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우리 당원 지지자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국민들의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다. 890명이면 그때보다 한 5명 늘어났나요? 네, 축하드리고 이 송석준 의원은 심지어 이 연찬회에 페이스북 올리면서 연찬회 관련된 사진도 올렸던데 그 사진 한번 같이 보여주세요. 네, 2명 늘었네요. 2명. 네, 축하드리고요. 네, 민심의 어떤 민심을 등에 업고 있다라고 하는 좀 객관적인 이 증거 자료가 나와줬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제 임기 한 2년쯤 남으셨잖아요. 다음 총선에 오기 전까지 부디 민심을 등에 업고 있다라고 하는 좀 객관적인 증거를 가져오셨으면 한다 생각이 듭니다. 네, 송석준 의원은 한 발 더 나가서 이 연찬회에 대해서 연찬회 사진을 공개하면서 통상 박근혜 대통령께서 같이 계신 모습들을 사진으로 활용을 하는데 언론들도 굳이 그 장면을 쏙 빼놓고 우리 당에 마치 없어야 할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또 이런 패륜적인 사진을 올립니다. 이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일까요? 본인들은 국민들 한 명 제대로 설득도 못하고 지나가도 알아보는 사람 하나 없고 그저 국회에 눌러 앉아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원내대표 들쑤시면서 조직 정치하기 바쁜 공부모임이라치고 만들어서 대책 없는 미래 같은 공부모임이라치고 만들어서 내부 총질하고 당대표 사퇴하라고 하기 바쁜 당원들 모욕하기 바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정말 설득력이 없고 이런 거야말로 퇴행적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우리 당 소식 중에서는요. 장덕 대표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이런 비호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 국민들의 여론도 장동혁 대표의 이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와 같은 노선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데일리에서 의뢰하고 리서치웨이 조사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장덕 대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당협위원장 직선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53.7%로 과반을 넘는 숫자가 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는 응답은 20%대에 그쳤고요. 모름을 포함해서 모름을 빼고 봤을 때는 찬성이 반대보다 2배가 넘는다라고 하는 수치가 나왔어요.
장덕 대표를 지지한다라고 응답한 이 응답층 중에서는 80% 육박하는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였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당에서 당원 직선제라고 하는 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당원들 보편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한동훈 지지자가 뭐 56% 반대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지표죠. 무소속 한동훈 씨 지지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말든 우리가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TK 뭐 서울에서도 반대보다 찬성이 훨씬 높았다라고 하는 조사, 특히나 젊은 세대에서 기득권들에 대해서는 조금 재신임을 명분으로 한 물갈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응답이 훨씬 높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당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을 사랑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이끌어왔던 전직 대통령들께서 느끼고 있는 바, 그런 것들을 누가 그 시대 정신을 등에 업고 있는가가 명확하게 보여진 어제 오늘 이틀간의 연찬회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네, 앞으로 이와 같은 시대 정신을 바탕으로 장덕 대표가 우리 당내 개혁에 박차를 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